안녕하십니까. 수특 분석 맵과 내신 끝장 문제집을 만든 송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를 찍게 된 것은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하느라고 무척 고생 중일 텐데요. 특히 고3들은 시험 범위가 많아가지고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데 영어만 잘해가지고 영어만 1등급 맞으면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제가 영어 선생인데 항상 그런 얘기 해줍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맞고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제가 선생으로서의 또는 강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신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분석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학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학교를 한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맞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개 학교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게 비중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책 분석 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물론 또 서술형 내신 끝장 문제집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다 해보고 그 분석 맵과 내신 끝장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실전 문제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공부가 쉽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어 시험지 분석을 위해서 작년에 기출된 네 학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분석을 해봤고요. 시험지 분석을 하는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 즉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어휘에 관련된 또는 어법에 관련된 서술형과 논술형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 학교를 일일이 다 분석해서 그래프화 시켰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 일반고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요. 선다형 20문제, 선운수령 6문제. 네, 서술형의 비중이 30점 정도 돼요. 6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어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몇 %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논술형 문제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약 25% 아니 35% 정도가 어법하고 서술형 문제고요. 나머지 65% 정도는 내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서술형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다형 문제가 22문제인데요. 이 중에 역시 어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14%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다 무슨 문제일까요? 내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3은 특히 더 그렇겠지만 이제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수도권 외고에 대한 분석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어법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요. 어법 문제가 몇 %일까요? 네, 외고에서도 어법은 17%가 되고요. 서술형, 논술형이 여기 보면은 10% 정도 되네요. 결국은 27%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내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흐름, 어휘, 빈칸, 주제, 삽입.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그 앞에 학교랑 좀 차이가 있다면요. 시험 문제 수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좀 성적을 내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는 이제 그 서술형, 논술형 비중이 10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면 다음 학교를 보겠습니다. 네, 역시 서울에 있는 자사고인데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약 6%, 어법이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서술 논술형이 지금 13% 정도 되죠. 이 안에 어법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법은 아무리 적어도 20% 정도는 어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의 이제 좀 특징이라 보면 빈칸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빈칸과 삽입.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문제를 냈냐면요. 사실은 이제 자사고 이런 좀 경쟁이 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데 이제 변형을 해서 지문을 변형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본문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빈칸이나 삽입을 많이 내고요. 이런 빈칸이나 삽입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유의어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고 있어서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나오는 것 등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교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높은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 부분은 자사고 74%, 외고 50%, 네, 경기 일반 72%, 서울 일반고 50%입니다. 내용 시험이 가장 많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어려운 관계로 이제 수능 특강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고3 같은 경우에는 네, 내용에서 시험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중을 살피셔야 될 것은 이렇게 어휘 비중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비중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비중도 살피셔야 되겠죠. 물론 자기 학교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으니 결국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영어로 정확하게 쓰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은 네, 부인할 수 없고요. 어떤 학교 시험이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압도적으로 뭐가 많았죠? 내용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결국은 등급을 이제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등급을 가르는 문제, 킬러 문항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킬러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나머지 서술형이나 그리고 논술형 같은 킬러 문항을 푸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네, 플로우 기억이네요. 플로우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글의 흐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어떤 단어들이 이어져서 나와서 어떤 문맥을 갖고 있고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즉 여기서 기억한다는 얘기는 한번 기억해서 언제든지 그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예요. 그러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플로우 기억을 꼭 하시면 기초를 확실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기초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기반이 되는 건데 그것은 플로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내용 파악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거들 뿐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이 플로우 기억이라든가 완벽하게 문법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문법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놓은 학생들은 문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그냥 풀어보는 거지 사실 어떤 선생님도 어느 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문제로 낼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선다형 문제를 거의 1분 안에 컷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20문제 정도를 20분에 풀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을 네, 그 킬러 문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거들 뿐이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선다형은 1분 컷을 해야 됩니다. 1분 컷을 하지 못하면 킬러 문항 그리고 등급을 가르는 문항에서 풀 수 있는 시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휘인데요. 제가 왜 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냐면 이 어휘는 첫 번째로 동의어. 동의어는 이제 선택지 문항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같이 알지 못하시면 선택지에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문제를 잘 풀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 중에 단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심히 본문의 내용을 가르쳐하는데 선택지를 못 읽어서 틀리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선택지의 단어 하나 때문에 정답을 못 맞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문을 공부할 때 동의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동의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의어는 문맥상,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부분, 어휘 시험이죠. 문맥상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죠. 그럴 때는 반의어를 알고 계시면 바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문맥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장, 즉 주제랑 관련된 문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어휘를 반의어로 내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가장 확실하게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의어를 그 어휘 문제로 많이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반의어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마다 중요한 문법 포인트, 어법의 포인트가 다 달라요. 이거는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학교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교의 필기를 보고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이 많아질수록 스툭이나 또는 교과서 지문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그런 그 문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가 서너 문제 정도 나오는데 3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어려운 문법, 가장 힘든 문법을 고르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건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설명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설명된 내용을 잘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데요. 그 외우는데 틀렸던 거 그 다음번에 한참 있다가 시험 보면 또 틀립니다. 외우면 왜 틀리느냐? 네, 그냥 감으로 찍기 때문에 틀려요.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이걸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밑줄에 왜 이렇게 어법 문제가 나왔는지를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을 낸 이유를 알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해서 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때때마다 외워가지고 문법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 헷갈리고 이게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답을 찍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답을 맞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해하시면 혼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에는 어떤 문제가 대세를 이룰까요? 네, 서술형 문제에도 당연히 밑줄 긋고 고치는 문제. 네, 그래서 어법 문제, 밑줄 문제, 그리고 요약, 영작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법은 밑줄 긋고 고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줄 문제는 뭘까요? 밑줄 문제는 이 밑줄 친 어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밑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요약 문제 나오는데요. 요약 문제는 당연히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글을 네가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맞는 중요한 어휘를 넣어봐. 그게 요약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작은 당연히 중요한 어법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서 내겠죠. 네, 그런 것 등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능 습강 20지문 정도를 보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한 지문에 한 두 개 정도의 중요한 어법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등을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학교에 80개 가까이 보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시험범위를 가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문제는 거기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문장을 다 외우거나 그 모든 문장에 대한 어법을 다 이해해가지고 모든 것 등을 다 알아서 공부를 한다. 네, 그러려면 영어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어만 공부하실 수가 없죠. 다른 공부도 다 좋은 성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논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네, 주장과 요약은 영어로 쓰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논술형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글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있니? 또는 그 내용을 네가 요약해서 적을 수 있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을 서술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글의 주장이 되는 부분을 네가 어떤 조건하에서 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글의 주장을 물론 본문에 있는 주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주장을 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분석 맵을 통해서 플로우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끝장을 통해서 서논술형 문제를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는 적게 하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제 말이겠죠. 이건 책을 만든 사람은 다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진짜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좀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만든 분석 맵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맵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맵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한글로 좀 더 편안하게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그러면 영어를 기억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일단 한글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석 맵이라는 것은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로 구분해 놓은 분석해 놓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구조화 시켜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항상 보시는 부분은 이 세 개의 선형화, 여기 박스 부분에 소재, 제재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세 개의 선형화가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생각이 나셔야 될 클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마리가 되는 부분. 네, 더 선형화가 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선형화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주장으로는 이 선형화가 되지 않은 사람, 비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형화가 많이 되니까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네, 지금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만들 때는 논리적 구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억이 역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사람이 많아서 소외감이 일어났고 이제 사회로서 봤을 때는 예술을 위한 시간을 덜 가지게끔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것 등을 놓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선형화가 없어지면서 선형화되면서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많은 것 등을 놓친다는 얘기죠. 자, 예술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새로운 맥락을 적용해서 미래상을 제공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비선형화되는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맥락을 제공을 해서 미래상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창의성은 결국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유로운 흐름과 연상을 자극해서 개념과 신경 교점 사이의 연결을 형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머릿속에 있는 신경 하나의 노드에다 연결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를 재해석하게끔 된다. 즉 비선형화되는 것, 즉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준다는 얘기죠. 마지막 정리를 해봤네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비선형적인 생각이 선형적인 생각에 개입하여 산출물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키워드가 연결이 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한글 빈칸에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적기 전에는 앞에 거를 제가 한 3분 40초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걸 적기 전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맞구나 안 맞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연습하신 다음에 요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썼던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의 선형화. 선형화가 되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빈칸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일부만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점점점 선형화가 되고 있고 자기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주장은 뭐였죠? 네, 이런 예술가를 포함한 비선형적인 생각, 비선형화되는 사람들은 뭐가 됐나요? 네,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점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회로서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시간을 적게 쓴다. Take less time. 어디다 시간을 적게 쓴다고요? 네, for art에 대한 시간을 적게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in doing so 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새로운 맥락을 해서 미래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의성은 뭐에 관련된 건가요? 자유로운 사고의 흐름과 네, 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게 뭐였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인디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에서 보면 예술에 참여하는 것, 창작가로든 또는 소비자로든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재이미지화, 그러니까 재상상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뭔지 중요한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비선형적인 사람들이 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선형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조정을 해서 산출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쓰시게 되면은요, 이제 영어로 쓰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여기다 영어를 써버렸네요. 네, 아무튼 영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문 맵이네요. 영문 맵으로 다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는데, 이 과정은 무엇이냐? 즉, 한글로 알고 있는 걸 영어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형화, 라이널라이제이션, 근데 계속 더 증가한다. increasingly Liners. 네, 이걸 나중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 나는 사용하는데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그게 뭐죠? figurative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란라이너 띵커들은 이제 아티스트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marginalize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로서 보게 되면 우리는 take less time, 뭘 위한 시간이 적어져요? 자꾸 전체적으로 아트에 대한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작가가 이제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놓친다. 뭘 놓쳐요? 중요한 걸 놓친다. Missing out on something deeply valuable. 네, 간단하게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Neurobiological standpoint, 그러니까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네,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는 recontextualize, 즉 재맥락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의성은 네, 뇌에게 뭘 해준다라고요? 네, 프리플로어, 자유로운 흐름과 그 다음에 연상을 할 수 있게끔 생각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뇌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컨셉과 뉴럴 로드, 그러니까 신경학적 노드하고 컨셉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용을 창의적인 것들이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아트에 참여하는 것, 인게이지먼트는 참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게이지먼트 인 아트. 아트에 참여하는 것은 네, 리셋 버튼을 눌려서 우리 뇌에 있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네, 리이미지화 시킨다. 그러니까 재상상이라든가 재이미지화 시킨다라는 이미진. 새롭게 상상하도록 만들어준다.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eing creative. 네, 창의적으로 되는 것은 란 라이너가 라이너에게 intrude라는 거는 이제 개입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컨트롤 조정을 해서 아웃풋의 결과를 어느 정도 바꿔준다. 이게 영문 맵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공부를 좀 하시고 영문 빈칸 맵으로 채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였죠? 네, increasingly linear.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요. 이런 것은 나는 그냥 수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 주장은 뭐였죠? 줄어든다는 거였죠. 란 라이너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소외감을 느낀다. 마진은 이제 끝부분이라는 뜻이라서 끝으로 몰려졌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marginalized.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뭘 한다라고요? 네, 시간을 적게 사용하게 한다. take less time. 뭐에 대한 시간이죠? for art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기부터 채우셔야 되죠. 왼쪽 박스부터. 그렇게 한다면 먼저 쓰겠습니다. in doing so. 그렇게 한다면 결과겠죠. 네, 결과 부분이 나온 거고 우리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친다. missing out on something. 네, valuable 한 걸 놓친다. 네, 신경생물학적 관점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생물학적 관점, 뉴로바이올로지컬 스탠포인트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티스트는 뭘 한다 그랬죠? 중요한 단어, 리컨텍슈얼라이즈드 한다는 거죠. 현실을. 그래서 안 보이는 것.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안 보였던 걸 보여주게끔 현실화 시킨다. 맥락화 시킨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네, 창의성은요. 뭐 한다 그랬죠? 네, 여기에 뭘 준다는 거죠. Engage the brain daydreaming mode directly and stimulate. 뭘 자극한다라고요? 네, 자유로운 흐름을 자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로어. 지금 우리가 플로우 쓰기라고 했는데요. 프리플로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and 연상하는 거, association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in this way 어떻게 아트에 참여하는 것은 네, 뭘 누르게 된다고요? 네, 리셋 버튼. 우리 뇌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다른 상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매진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머리된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냐? 창의적으로 된다는 것은 네, being creative. 창의적으로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라고요? 네, 난 라이너가 라이너에게 뭘 한다라고요? 네, 컨트롤 오버해서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웃풋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되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게 잘 이해가 돼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로우를 기억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 문제, 아까 이제 잠시 보셨을 텐데요. 그 분석된 내용에 보면 순서, 흐름, 문장, 삽입, 일치, 어휘, 빈칸, 밑줄 이런 것 등이 선다형 문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등은 플로어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모두 풀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네. 실제로 풀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 문제를 1분씩 풀 수 있게끔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풀이한 해석된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내신 끝장이라는 그런 선온수령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만을 체크해가지고 꼭 필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 등을 문제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서술형 공부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네, 완전 빈칸 맵이 있고 플로어 쓰기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플로어 쓰기도 아예 맵을 보지 않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맵에다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 쓰기, 논리적 기억은 다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논리적으로 기억을 해야지 다음번에 바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한 것은 사실 머릿속에 잘 남지가 않습니다. 인과관계로 기억한 것과 그냥 무식하게 기억한 것과 이것은 큰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써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걸 한꺼번에 쓴 건 아니고요. 연습을 좀 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 부분부터 먼저 쓰셔야 됩니다. 네, 백그라운드는 배경이고요. 메인 아이디얼, 그 다음에 in doing so, in this way, summary. summary가 이제 요약을 뜻하는 거죠.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뭐였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까요? increasingly linear였죠. 네,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figuratively,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네, 주장은 반드시 알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란 라이너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네, 시간을 덜 사용한다. 뭐에 대해서? 아트에 대해서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은 신경생물학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missing out on something valuable.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티스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리컨텍추얼라이즈 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요? 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창의성이라는 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극을 주는 것인데 프리플로에 그리고 연상작용을 하는 것이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engaged in, 네, 참여하는 거죠. 많이 틀리죠. 네, 저도 많이 스페링을 쓸 때 주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우리 뇌를 다시 네, 상상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서머리한 부분은 란 라이너에게 간섭한다라고 했죠. 인크루드까지 썼네요. 인트루드까지. 네, 컨트롤 오버한다는 얘기죠. 무엇을요? 네, 아웃풋에 대한 그런 것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과정을 한번 써볼 건데요. 클루, 메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본문의 내용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만든 그런 주장 부분을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주장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루는 이제 전체 내용, 그러니까 지문을 딱 봤을 때, 아, 이걸 딱 보면 전체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실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의 주장, 나만의 정리를 같이 하라는 얘기는 네, 언제 제가 얘기했죠? 논술형 문제를 쓸 때 이렇게 나만의 정리를 주제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써먹을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네, 이것도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ncreasingly 네, 라이너가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라이너가 네, thinker, 그러니까
비선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뭘 포함해서?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many artist. 이 사람들이 네, feeling 느껴지고 있는데요. 뭘 느껴지고 있다고요? 좀 더 소외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more marginalized 된 거고요. 그 결과로 사회로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네, take less time for art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많이 지웠네요. 네, 이제 풀로쓰기 안 보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리시나요?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쓰면은 쓸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시켜봤을 때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과정 등을 자꾸 생략하고 외워서 쓰려고 해서 외워서 쓰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문을 외우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죠.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맵을 하고 그 플로우를 기억하는 목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다 썼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반드시 분석을 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거나 외워서 풀면 변형이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하게 되면 틀렸던 게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 외웠던 것으로 바로 풀게 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조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1번에 관련된 부분, 주어, 네,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보호가 되는데요. become이나 seems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타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진다는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되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is became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는 ing를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becoming. 네,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그냥 바로 아시겠죠. 라이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이가 맞겠죠.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ward. 주어. 네, 동사 있네요. 근데 여기 이제 ing로 끝난다는 거는 능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능동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여기에 word가 나온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면 이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란라이너 띵커가 네, 여기서 두 번째 나왔던 그 문장에 나왔던 주어가 란라이너 띵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포함을 네, 아티스트는 란라이너 띵커니까 이거는 포함하고 including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marginalized 되겠죠. 이거는 이제 외웠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스가 지금 대절을 받았는데 이 대절은 네, 보호니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라 그랬죠. 이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를 취하는 것이고요. 대절은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기억에 들어가는 말 기억나시죠? in, doing, so 할 수 있으시겠죠? 사실 앞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네, 선행사가 있네요. 그럼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고 띵으로 끝나는 거는 뭐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합니다. 네, deeply는 뒤에 있는 valuable을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거죠. 대체적으로 부사는 형용사 앞에 위치하여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단어는 보셨죠? recontextualize.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한다. 비전을 제공하는데 뒤에 보니까 보이는 것을 이전에 보였던 것을 보이게끔 제공한다. 좀 말이 안 되죠? 네, 보이지 않았던 것을 invisible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and 다음에 이렇게 다시 원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앞에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동사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s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aydreaming이라고 ing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clearity니까요. clearity가 engage하고 stimulate 하면은 이게 병렬로 연결된 거고요. 여기는 뇌가 daydreaming 하고 stimulating 하면은 뇌가 주어인 셈이죠.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창의성이 자극을 한다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는 s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뇌, 신경에 대한 노드라고 했는데 뉴트럴이 나왔어요. 뉴트럴은 뭘까요?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뉴럴을 써야 됩니다. 뉴럴. 네, 다음은요. 네, 여기는 메이드가 나왔는데요. 앞에 건 한번 분석을 해서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붙었구나. 그리고 여기 마이트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동사로 쓰였는데, 네, 여기 not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원형이 안 오고, 네, pp가 왔을까요? 네,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죠. be made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either가 나왔을 때 either는 둘 중 하나라는 건데요. 네, 크리에이터가 되던가 또는 컨슈머가 되던가, 네,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읽어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네, 둘 중 어떤 것이라도 아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네, 여기는 요 인게이지먼트가 주어가 되겠죠. 참여. 요게 주어가 되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contemplated, 우리는 숙고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숙고하는 거는 꼭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숙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사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relationship to the world. 네,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이 가버는 이제 밑에 보면은 그 해석된 곳이 있으니까 해석된 걸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법과 어휘를 풀어봤는데요. 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이해하면서 공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하면서 풀어본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안다면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요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어법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어휘는 플로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대체적으로 틀린 게 금방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영작 연결사 논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해석된 것만 가지고 영작을 하는 경우는 일반고에선 많지 않고요. 특목고나 자사고에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모두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영작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글이 이렇게 나오면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분석에 맞게끔 영어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것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적인 생각이 선형적인 생각에 개입하여, 네, 이렇게 되고, 산출물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네,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의미한다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미 쓰실 줄 알죠. being creative. 의미한다는 민수고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것이 중요한데요. 요 다음 것은 네, 동명사 목적어로 쓰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와 연관된 것들은 동명사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하게끔 했다는 allow를 써야 됩니다. allow는 허락한다의 의미죠. 오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명사 썼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을 써줘야 되겠죠. 더, 난, 라이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되니까 개입할 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고 앞으로 할 일이니까 부정사를 써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개입하죠? 네, 더, 라이너에게 개입하죠. 여기까지 썼습니다. 산출물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한다.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니까, 네, 병렬로 쓰셔야 되겠죠. and, 네, 발휘하게 한다는 exercise를 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력, some control. 네, 어디 위에 컨트롤이 있어야 되겠죠. over. 네, 결과물을 쓰시면 되는데요. 결과물도 정해진 거니까 더 아웃풋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해를 해가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순서대로 쓰는 걸 외우는 연습으로 쓰시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계속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외워서 쓰지 않고 이해하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한두 번만 써도 정확하게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기억과 니은은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in, doing, so. 제 펜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잘 쓰기가 어려워요. 원래 영어를 이렇게 쓰진 않는데, 네, 지금 컴퓨터 위에다 쓰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터치패드 위에다 써서 양해 바랍니다. in this wa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어려운 논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the problem? 문제가 뭘까요? 일으키는 세상이 뭐 하면서 네, 라이너가 되면서 그러니까 선형화가 되면서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추론을 하는 것을 한글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영어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뭘까요? 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라이너가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난 라이너가 소외감을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란 라이너가 소외감을 느끼고 좁아진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란 라이너가 소외됨으로써 창의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네, 너무 일반적인 게 된다는 거를 쓰셔야 되는데 그냥 본문에 맞춰서 쓰려 그러면 창의적이라는 것들이 란 라이너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산출물의 품질을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네, 제가 예시로 써놨는데요. 예시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난 라이너가 네,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란 라이너 thinkers 란 라이너 thinker feel alienated. 네, it's difficult로 쓰면 되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누가요? For 창의적인 것이 being 개입하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이미 썼으니까 얘가 개입한다만 쓰면 되겠죠. 개입한다는 네, intrude on이라고 썼었는데 다른 거로 바꿔 써보겠습니다. intervene.
여기서는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데 누구한테? 네, 라이너에게 개입할 수 없으니까 더 라이너. 네, 개입하기 어렵게 돼서 그래서 뭘 또 못할까요? and to 산출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개입할 수 to control over output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봤는데요. 뭐 이렇게 꼭 제가 쓴 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 등을 연습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정말 고득점 그리고 1등급을 맞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실전 문제를 풀 거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플로어 쓰기가 가능하다면 그걸 풀어 보신 다음에 여기 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첫 문제는 흐름이네요. 그죠? 이 옆에 있는 반은 1분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1분 동안 풀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물론 저도 1분 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흐름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잡아 보겠습니다. missing out something. 네, 처음에 뭐였죠? 네, becoming, increasingly linear, 그 다음에 figurative, 그 다음에 one-liner thinkers, 주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feeling, marginalized. 그래서 사회에서는 take time list. 네, 여기에 들어갔었죠. 네, 이게 이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결과 부분에 답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정확하게 뭐 쉽게 바로 푼다라면 15초 안에도 풀 수 있습니다. 네, 일치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를 먼저 본다. 네, 내용을 아니까 선지를 보면 되는 거고요. 확인은 왜 할까요? 네,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문을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이고요. 네,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선형화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네, 당연한 맞는 말이었죠. 사회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예술에 의한 시간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네, 맞죠. 창의성은 개념과 신경 고점이 연상되어야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네, 없었죠. 창의성은 자극을 한다. 무엇을 자극하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engaged, 그러니까 뭐를 하게끔 하냐면 뇌가 꿈꾸는 모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극합니다. 무엇을요? 프리플로우와 어소시에이션을 자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신경 교점이 연상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면 네, 재해석한다. 네, 창의적인 것이 돼 있다. 조정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네, 빈칸 문항이 나왔습니다. 문장 전체와 키워드를 확인해보면 바로 풀 수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in doing so가 나오는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놓치고 있다. something을. 그리고 여긴 뭐였죠? 네,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deeply valuable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10초 만에 풀었나요? 네, 사회 이것도 확인 한번 하셔야 되겠죠. 신경생물학적 견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키워드가 당연히 어휘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저희가 키워드를 선정한 것이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아는 단어죠. 키워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네, 보이지 않았던 걸 보여주게 했으니까 인비지블이 맞겠고요. 세 번째, 자극한다입니다. 자극하는데 뒤에 내용이 맞으면 맞는 거겠죠. 프리플로어 앤 어소시에이션을 자극해준다. 맞죠? 네 번째는 네, 아트에 참여하는 거 있죠. 인게이지먼트였는데 로우밍이 됐습니다. 로우밍은 배회한다는 뜻이라서 벌써 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5번도 확인해보면 언로잉. 네, 이거는 써봤죠, 이미.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순서 문제입니다. 그냥 키워드 연결하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끝에만 하면 되겠죠. marginalized. marginalized 되면 뭐죠? 네, take time less가 됐고요. 그 다음에 missing out on something valuable 했죠. 그리고 artist는 이렇게 recontextualize 했고요. 그 다음 뭐였죠? 네, 그 다음은 크리베티였죠. 그래서 뭐랬죠? 네, 프리플로어와 어소시에이션 아이디어를 했고요. 끝에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요게 끝에 문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요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지에 관련된 문제도 선지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면, 네, 대상이 틀렸어요, 이미. There are pros and, pros and 장단점 나온 적이 없죠. 안 나온 거는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The alienation of non-linear의 people은 can be solved by improving the social,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시스템에서 개선한다. 말이 안 되죠.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creative product. 그러니까 이런 생산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가능하겠네요. Linus people and creatively are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다. 네, 이건 틀린 말이죠. 결국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어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아는 것도 확인하자. 네,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아는 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죠? 네,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어법은 1분 내에 사실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에 좀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marginalized. 이거 앞에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feeling이 있으니까 네, 뒤에 있는 것들은 수동으로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 that은 앞에 something이 있네요. something 있으면 네, that을 써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풀어봤던 문제죠. 그 다음에 폴지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 동사가 나와 있고요. 얘네들이 뭐 하게끔 했고 여기 동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목적어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이 링크가 결국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폴지드는 수동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ing를 써야 된다는 내용이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by hitting, help us by hitting. 네, 이렇게 써도 되나요? 네, 되겠죠. 우리를 도와준다.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 번 같은 경우에는 네, to exercise. 네, 이것도 이제 봤던 문항이고 써봤던 내용이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1분 안에 풀었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을 해보느라고 다른 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는다는 것은 한 문제 차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풀더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도 빈칸이네요. 키워드 확인하시면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왔었죠? 네, 창의적으로 된다는 것이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being creative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문장이 변형이 전혀 없으니까 문장 전체를 변형해서 주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답이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끝내봤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바꾸자. 네, 공부를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단순 암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두 가지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정도 했으면 공부한 거 아닌가? 네, 그 이 정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정도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자신의 만족감을 공부해서 느끼려면 그 이 정도라는 거는 네, 플로 쓰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빈칸 맵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그냥 안 보고 아예 연결 없이 그냥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문법 문제에 대한 구조는 영문으로 쓸 수 있고, 주제도 영문으로 쓸 수 있고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는 것을 낮은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지 1등급에 도전할 수 있고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제 책과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쌤북몰에서 구매를 직접 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 원하시면 책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